예. 오늘 이 영상 끝까지 보시면은 여러분들 주식 투자하는 데 있어 가지고 진짜로 이제 비중 조절을 해 가지고 어떻게 내가 수익을 더 극대화시킬 수 있는지에 대해서 알 수 있습니다. 해당 내용은 조금 어려운 부분도 있는데 일단 매우 실전적이고 중요한 내용이고요. 제가 최근에 단기 고점이라는 말씀드리면서 비중 조절에 대한 것들을 나열을 했는데 해당 영상은 이제 공개 영상으로 올리고요. 또 세세한 내용들 같은 경우에는 멤버십 영상으로 또 올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전에 제가 영상을 올리기도 했지만 이 세련의 도깨비 또는 헬리 방정식을 통해 가지고 비중 조절의 중요성을 이제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여러분들이 투자를 하시게 되면은 이 세련의 도깨비는 없습니다. 이게 왜 없는지에 대해서는 많은 이제 투자자들이 이제 검증을 했는데요. 제일 중요한 포인트는 이 세련의 도깨비가 이제 되려면은 적어도 이제 변동폭이 플러스 마이너스 40% 이상 그 정도 이상은 돼야지만 이게 되고요. 그리고 미국 주식으로 하면은 뭐 QQQ 이것도 이 세련의 도깨비가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가짜 이제 비중 조절은요. 현금과 주식 비중을 일정하게 하는 거 예를 들면은 총 내가 1 억이 있는데 1억 중에서 7천만 원은 주식을 하고요. 3천만 원은 현금을 놔둡니다. 주식이 올라 가지고 주식이 1 억이 돼서 1억 3천이 되면은 다시 리밸런싱 해 가지고 7천만 원은 주식 나머지는 현금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중요한 포인트는 실제로 이제 주식시장에서는 이 변동성 자체가 많아 봐야 플러스 마이너스 20% 정도고요. 그 20%를 가지고 리밸런싱을 했을 때 결국에는 그걸 보유하고 있는 그러니까 현금을 리밸런싱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100% 보유하고 있어서 기다리기만 하더라도 그 변동폭에 대한 손실보다는 어 현금을 갖고 있었을 때의 복리 수익률이 훨씬 더 높기 때문에 실제로 현실에서는 이 세뇌 도깨비가 허용이 되지 않습니다. 이게 나타나진 않아요. 그래서 비중 조절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질적으로는 기대 수익률이 떨어지는 것들을 현실적으로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이걸 해야 되냐라고 했을 때 진짜 비중 조절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는 여기 보시는 것처럼 내가 주식에서 현금으로 그러니까 이익 실현하는 것 또는 비중 조절하는 것을 50% 이상을 하셔야 됩니다. 50% 이상을 하지 않으면은 결국에는 비중 조절에 대한 의미가 없다. 내가 1억 있어요. 1억 있으면은 1억 1억 주식이 있습니다. 1억 주식이 있으면 이 1억 주식을 내가 일 비중 조절한다고 해 가지고 이거를 2천만 원을 팔아요. 아무 의미 없습니다. 그 의미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나중에 시뮬레이션 해 보면 아시겠지만은 적어도 50%를 쳐내서 5천만 원 정도의 현금을 갖고 있다가 비중 조절을 들어가야지만 내가 가능하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예를 들어서 변동폭이 10% 짜리라고 칩시다. 10% 라고 하면은 내가 20 전체 내 주식의 20%를 내가 비중 조절했어요. 그럼 뭡니까? 5분의 1 밖에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결국에는 10%의 변동폭을 2%의 변동폭으로 바꾼 거예요. 그 2%의 변동폭으로 내가 뭘 한다고 하더라도 큰 변화가 없다는 거예요. 수수료 떼면은. 근데 10% 에서 50% 떼면 5% 잖아요. 그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대부분의 종목들은 상승장 빼고 흥보장과 하락장에서는 보통 플러스 마이너스 20% 안에 어 범주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0%의 절반이니까 10% 니까 의미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은 여러분들이 비중 조절을 한다고 했을 때는 내가 보유하고 있는 주식의 50%를 쳐낸다는 것을 머릿속으로 인지를 해 두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은 어떠한 테크닉도 없고 어떠한 뭐 내 어떤 통찰력도 없고 그냥 내가 반복적으로 기계적으로 했을 때 무위험 수익률을 원하기를 바랍니다. 근데 그렇게 되는 것은 의미가 없다. 그러니까 분명히 말씀드리지만은 50% 이상의 과감한 비중이 필요하다. 그리고 만약에 비중 조절을 해서 이익 실현을 50% 한다고 했을 때 반드시 분할 매도를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50% 정도를 다시 내가 주식을 산다고 했을 때 분할 매수로 들어가셔야지 내 판단이 여러분 생각하시면은 뭐 내가 미래에서 온 사람도 아니고 이거를 저점에 사기 어렵죠. 고점에 팔기 어렵습니다. 그렇게 되면 반드시 여러분들이 비중 조절하실 때는 분할 매수, 분할 매도 하셔 가지고 진행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다음 또 뭐냐면은 이걸 50% 치기가 내가 너무 힘들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더 좋은 방법은 뭐냐면은 내가 25%를 치고요. 25%에 해당되는 것들이 인버스를 사면 됩니다. 예. ETF 인버스를 사시면 돼요. 그러면은 50%의 과감한 비중 조절과 동일한 효과를 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거의 장점은 뭐냐면은 이거의 장점은 내가 주식 시장에서 현금성 자산을 갖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현금을 비중 조절해 버리면 50%가 현금이 돼 버리면은 내가 사는 것밖에 안 돼요. 그쵸. 기다렸다 사야 되는 건데 이 기다렸다 사는 그 타이밍을 내가 쪼금 더 단축시키고 현금성 자산을 내가 이익 실현해 가지고 다시 들어갈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인버스를 섞는 건 상당히 중요한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 뭐냐면요. 방향이 맞을 때까지 기다리는 건데요. 방향이 맞을 때까지 기다린다는 게 무슨 말이냐면은 SK하이닉스가 이렇게 있습니다. 근데 비중 조절을 한다고 했어요. '와 너무 많이 올랐는데?' 하면서 보통 이런 데서 비중 조절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올라갔어요. 여기서 지금 얼마큼 올라갔냐면은 여기 보면은 14%가 올라갔어요. 그러면은 이거 막 따라 붙어 가지고 비중 조절하는데 올라간 거 더 사면 안 됩니다. 기다리셔야 됩니다. 아니면 이거 버려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기다렸다가 내가 조절을 해야 되고요. 적어도 변동폭 몇 프로입니까? 10% 정도는 내가 충분히 기다렸다가 분할 매수 들어가는 방식으로 가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여기서 만약에 비중 조절을 했다라고 하면은 여기서부터 10% 정도는 최소한 내려간 시점부터 내가 고민을 해 보고 분할 매수로 들어가셔야지 효과적이다라는 것들을 말씀을 드려 봅니다. 이 방향이 맞을 때까지 기다려야 된다라는 거고 최소 내가 비중 조절에 왔다 갔다 하려면은 몇 프로예요? 10% 입니다. 왜? 10%에 50% 치면 몇 프로입니까? 5% 잖아요. 그러니까 적어도 5%의 변동성을 내가 먹어야지만 이거에 대한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왜냐면은 실질적으로 내가 보유만 하고 있더라도 그다음 날 상승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복리로도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그냥 현금으로 갖고 있는 것보다 오히려 못한 경우가 꽤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조정을 내가 받을 때는 10% 정도 최소한 기다리고 10% 정도 수익을 낼 때 그럴 때 여러분들이 비중 조절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다음은 이 변동성에 따른 비중 조절 차이인데요. 말 그대로 뭐 코스피 종목들 뭐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플러스 마이너스 10% 고요. 뭐 코스닥에서의 뭐 테마주 같은 경우에 플러스 마이너스 25% 30%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거에 따른 비중 조절을 명확하게 하시면 돼요. 예. 그래서 변동 근데 제가 말씀드리지만 플러스 마이너스 50%는 없잖아요, 보통 거의. 그런 종목들에 해당되는 것이 해당의 독급이에요. 그래서 일부 조절을 내가 계속해서 하는 것들은 솔직히 별 의미가 없다. 그다음 중요한 건 이겁니다. 지수와 기술적 분석 욕심 제어를 하셔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지수를 보셔야 됩니다. 지금 코스피가 3,200 까지 이제 올라간 상태인데 어쨌건 지수가 고점이면 비중 줄여야 되고요. 지수가 밑으로 처박히면은 매수를 하는 그런 방식을 기계적으로 생각을 하셔야 되고 그다음에 기술적 분석 이거는 뭐 제가 단기 고점 어떻게 형성되는 건지 그다음에 제가 저희 멤버십 하시는 분들에게 제가 수식 알려드렸죠. 그런 저점 시그널 어디서 나오는지 말씀드렸습니다. 이럴 때 우리가 매수해야 된다는 거 말씀드렸고 음봉 매수, 저점 매수, 매수할 시간대 이런 것들 참고하셔 가지고 테크닉을 이용하셔야 되고요. 가장 중요한 거는 이 비중 조절의 가장 핵심 포인트는 뭐입니까? 욕심 제어입니다. 어느 정도 주가가 올라갔을 때 비중을 줄이는 그 욕심이 제어되지 않으면 비중 조절이 할 수가 없어요. 네. 비중을 늘리는 건 누구나 할 수 있는데요. 비중을 줄이는 거는 아무나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반드시 명심을 하시길 바라겠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 이제 잘못 알고 있는 것 중에 하나는 종목 간 리밸런스니까 이 종목 두 종목의 어 이 등락이 있기 때문에 이거를 똑같이 맞추는 거거든요. 아무 소용없습니다 그거는. 똑같은 얘기예요. 그건 더더욱더 시장에서 그런 샤넬의 도깨비는 나오지 않기 때문에 종목 간 리밸런스는 의미가 없습니다. 하나 말씀드리면은 오르는 거, 떨어지는 걸 잘리는 것이 더 좋습니다. 예 기억해 두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그다음에 음 요거 추가적으로 말씀드릴게요. 떨어지는 걸 왜 자르냐면은 제가 이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올라가는 놈이 가고요. 같은 시점에서 비슷한 시점에서 포트폴리오 구성했을 때 간다면은 그 종목에 이슈가 있고 테마가 붙고 거래량이 붙는 거거든요. 그게 아니고 주가가 오히려 떨어지는 것들은 음 반등에 그칠 가능성이 크다라는 것들 인지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다음 중요한 건 뭐냐면은 더 사지 않는 것입니다. 이 비중 조절의 또 하나의 포인트는 우리가 근로소득을 하면서 추가적인 불입을 할 수 있잖아요. 그거를 계속해서 불입을 하는 것이 아니라 더 사지 않으면서 잉여 현금을 모아 놓는 것이 매우, 매우 중요합니다. 그것이 곧 내가 전체 시장에서 주식 시장에서 내가 현금을 불입하고 있는 상태가 유지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결론적으로는 주가가 오르게 되면은 많이 장기적으로 때려 넣는 사람이 이기게 돼 있어요. 그거는 이제 불변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어느 정도 유지하면서 내가 비중 조절까지 해 보려면은 계속해서 근로소득으로 추가적으로 나올 수 있는 잉여 현금을 모아 놓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마지막입니다. 이런 비중 조절의 포인트는요. 결국에는 어느 정도 지수와의 흐름도 내가 읽을 수 있어야 되면서 내 포트폴리오도 그 지수와의 연관관계가 어느 정도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전반적인 이 패턴 자체를 평균값으로 어느 정도 맞춰야 되기 때문에 적어도 포트폴리오 5 종목 이상일 때만 이런 비중 조절을 하기가 상당히 유리합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요 제가 말씀드린 내용들 오늘 짧게 말씀드렸지만은 꼭 한번 여러분들 실천해 보시길 바라겠고 좀 더 상세한 내용들 그 궁금한 내용들을 제가 밴드에다가 답변 다 드릴 테니까 저희 멤버십 하시는 분들도 남겨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추가적으로 궁금한 사항 있으시면은 댓글 달아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